지역에 살고 지역민이 사는 정책과 행정, 시민사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짚어보는 대구미래 우리 손으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만들고 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이제 세계 무역 질서는 트럼프 라운드로 교체됐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 지난주입니다.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미국 무역 대표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그 대표가 이제 W 체제는 끝나고 트럼프 라운드가 출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커다란 화제가 되었는데요. 네. WTO라고 하는 것은 세계 무역기구를 의미합니다. 1995년에 설립되었는데요. 30년 동안 세계 무역 질서를 관장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WTO라는 용어는 또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또 2001년에는 중국이 WTO에 가입해서 명실상부한 전 세계적 WTO 체제 네. 또 혹은 자유무역 체제라는 것이 이제 성립되었다고 이렇게 다들 환호를 했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WTO 체제가 끝나고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미국이 손해보는 W 체제는 필요 없다는 거고 자유무역 옹호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보호를 위해서 관세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국제 표준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종의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게 중소기업이고 또 지역에서는 그 한 나라에서는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트럼프 관세 정책이 겨냥하는 것은 미국 제조 부흥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조업에 그리고 지역에 역으로 커다란 쩌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 벨트가 지역에 형성돼 있고 그렇죠. 또 대부분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약한 고리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제조업 벨트고 네. 또 그 가운데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또 혹은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주로 대기업입니다만 네.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지역이고 지역의 중소기업인데 여기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무역 기치를 내걸고 있는 WTO 체제 하에서는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에 많은 제한이 있었고 네. 이러한 분위기에서 지역 제조업 중심지 그리고 중소기업은 사실상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쩌면 방치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미국 대통령이 WTO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 예. 지역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금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과감한 방식으로 칼을 빼든 것처럼 우리 정부의 이제 과감한 정책 수단 그리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 몰락에 대해서 이게 개별 기업의 문제다, 개별 산업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네. 구조적 문제로 또 외부와의 관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미국 중심주의 편파성 그리고 미국 국내 정치적 입장에서 크게 왜곡되어서 사용하는 논리이면 틀림없습니다만 네. 그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미국이 자유무역주의를 부정하고 있고 또 미국이 그동안 주도해온 신자유주의를 이제 폐기하겠다는 의도로 읽어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경제 정책을 운영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정책 수단의 선택
그리고 활용, 경제 정책의 일대 전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경제 정책이 정부가 시장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정부도 그동안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네, 많이 기울였다고 하지만 예. 이것은 피해가 생기면 중소기업에 피해가 생기면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같은 산업 전체의 구조 개혁 혹은 진영 균형 발전 뭐 이런 관점에서 네. 시도된 적극적인 정책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조업의 몰락 그리고 지역 제조업 붕괴 이것은 그 자체 경쟁력 약화일 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 그리고 대기업과의 관계에 크다는 관련이 있습니다. 예. 현재 돈과 인재는 물론이고 정치 권력까지 전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지역에서 기업도 자영업도 경쟁력 키워가기 힘든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라서 수도권의 경제력의 쏠림 현상을 시장 논리다. 뭐 이렇게 파악을 하고 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정부 정책도 반시장적이라고 이렇게 간주하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계기로 지역 제조업 붕괴 그리고 지역 소멸 문제를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매우 다르게 예. 그리고 또 적극적이고 과감한 방식으로 우리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제조업, 지역 중소기업의 붕괴도 수도권 집중이 가져온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보고 해결책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뭐 녹슬고 있는 대구 경북의 산업벨트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묘책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생존 전략으로 국가 균형 발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예.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신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중앙정부의 인식 변화이긴 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구 경북의 산업벨트, 녹슬고 있는 산업벨트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강력한 발전과 변화에 대한 지역 전체 공감대 또 그것에 바탕한 리더십입니다만. 그러니까 그 정부의 어떤 그 의지가 아니라 지역 자체적인 내부에서 나오는 주도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지금 그런데 대구시는 뭐 시장도 부재한 상태고 네. 또 이 문제가 상당히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민과 공유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지역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 지역 내 이니셔티브가 네.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한미 상호 관세 이제 발효되면서 대구에 밀집돼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구미의 반도체 관련 산업체, 그리고 포항의 철강 산업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경제학자로서 교수님 그 지역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책으로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구, 구미, 포항 이것을 대구포 라인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대구포 라인. 네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포 라인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현실 인식부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지역 내부에서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역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없기도 하고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또 반감한 태도도 있고요. 저는 이걸 지역 내 패배주의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지역 내 패배주의요? 네, 이걸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것을 앞에서 견인할 수 있는 리더십 부재가 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한미 상호 관세가 발효됐으니까 지역 경제의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고 좀 더 세부적인 대응도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대구포 라인이 이제 1970년 초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대체 1970년 초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50년이 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얼마나 빠르게 변화해 왔습니까? 네. 이런 빠른 리듬에 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구포 라인이 뭐 현재로 보면 변화에 둔감하고 매우 낡은 산업 벨트이죠. 네. 그래서 뭐 쉽지는 않지만 이 대구포 라인의 주력 산업을 교체를 지금 해 나가야 되고요. 또 산업 생태계 조성 또 전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지만 네. 이런 구조 조정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고요. 그동안 굉장히 쉬운 선택 그리고 단기적 정책만 전 남용해왔다고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 관세 정책을 계기로 트럼프의 이런 정책 변화를 계기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말씀하신 이 대구포 라인도 소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와 기회에 대한 좀 민감도를 좀 더 높여서 이 변화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네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대구미래 우리손으로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